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가 되면서 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풍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서 분석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규제의 반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혼자 고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오늘 그 시간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하실 분 만나보셔야겠죠. 탑시크릿 투자연구소의 전형준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볼 전형준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실 텐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 이제 많은 돈과 많은 이제 규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아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실 텐데요.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 정권에서 다양한 규제책이 나오고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동산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투자 방법을 이제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요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나 뭐 세제 개편이나 중과세나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런 많은 이제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에서도 이런 이제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나 각 지방마다 로또 주택이 이제 방불케 하는 분양 시장이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또 부동산 규제에 막혀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얼어붙었는데 그만큼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잘 살펴보시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게 마련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런 소액이 있는 지역을 찾아보고 또한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이 규제 속에서도 이 부동산을 잘 고르는 좀 눈을 키워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귀 쫑긋하고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또 투자를 잡으면 좋을지 그 큰 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방법이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집값과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이는데요. 바로 이제 인구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유출되고 유입되는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될 수 있는 지역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구가 이동이 되면 집값이 하락할 기조가 생길 거고 또 인구가 유입되면 집값이 상승 요인이 되는 지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인구가 이동과 유출을 잘 살펴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구가 어디로 이동이 되고 어디로 유입이 되고 그런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인구 유입에 대해서 잘 살펴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인구 이동이 되면서 또한 연령별대로 이동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도 또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20대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인구 유동률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부동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50대, 60대, 70대가 이제 모이는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내년 2000년대부터는 새로운 트렌드로 한 20대나 30대가 유입이 되는 지역이 부동산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전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령대로 보시는 것도 바로 부동산 투자의 한 가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인구가 어디로 유입이 되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연령별로 좀 분석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요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 드시면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또한 이제 인구 이동과 또한 바로 이제 금리가 문제인데요. 금리 변동에 있어서 바로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기본적인 이제 금리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 바로 내 집 마련하는 투자자나 또 부동산 투자에 있어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금리 상승세를 볼 수가 있는데, 금리가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 바로 이제 이런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바로 이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면 부동산이 바로 하락세를 보이는 시기가 바로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또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또 부동산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금리가 하락이 되면 그 유동 자금이 바로 부동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최근에 신도시나 지하철 공사나 KTX나 GTX나 이런 보상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유동 자금이 많이 시중에 흐르는데 이 자금이 바로 이제 이런 저금리 시대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금리 변동을 잘 살펴보시면 바로 부동산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금리 변동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세 번째 요인 한번 알아보죠. 네, 세 번째 부동산 투자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등락의 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상승세나 하락세에서도 바로 주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쭉 지금까지 이런 주기가 있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로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주기를 잘 이용하시면 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갔나 계속 내려가기나 이런 상황은 되지 않고 바로 이제 4년에서 5년 길게 잡아 이제 6년, 4, 5년 주기로 이제 부동산 등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등락의 주기를 잘 살펴보시면 또한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지금까지 계속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런 하락세를 보실 수가 있고, 또한 계속 이제 올라가는 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하락세나 상승세나 이런 주기를 잘 타면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런 주기를 잘 보시면 바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등락 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기로 가지만 않는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재테크를 할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전략과 이런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치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바로 가치 상승이 없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가치 상승을 잘 살펴보시면 투자에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보일 수가 있고, 또한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적으로 잘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부동산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이런 인구 이동이 되느냐, 유입이 되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부동산이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고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는 이런 양극화를 잘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요즘은 이제 계속 이제 부동산이 하락세를 보이는 시기와 상승세를 보이는 시기를 또 있지만, 이런 하락세를 보이는 시기에도 바로 또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바로 이제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오르는 지역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한 가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되고 있는 곳도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또한 이제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바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나 지하철이나 교통 요건, 환경 문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지하철 개통과 교통 개통 이런 지역별로 보시면 또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환경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건강과 주택을 연관관계시켜서 잘 살펴보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한강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한강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상승을 타고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이제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강이나 호수나 바다 이런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강이나 바다나 호수가 뭐 있는 지역이 좋겠지만 이런 지역 외에도 또 천이 있는데요. 이런 개천 주변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을 보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개천까지도 잘 보시면 이런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바로 이제 뭐 녹지나 이런 이제 환경 요인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적인 주택을 대규모 녹지 주변이나 또한 이런 녹지 부분에서도 잘 살펴보시면 바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 지역의 성장 가치를 좀 살펴봐라라는 것도 꼽아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매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매수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최근에 이제 고령화나 저출산이나 이런 1, 2인 가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소형 면적의 주택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소형 평수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바로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1, 2인 가구나 이제 젊은 직장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외곽보다는 도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도심에 있는 소형 면적의 주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묵타운이나 지하철 역세권이나 이런 도심과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의 소형 면적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나 저출산이나 1, 2인 가구가 많이 몰리는 바로 도심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세 가지 흐름과 투자 전략 살펴봤으니까 꼼꼼히 참고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도심권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합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요즘 같은 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이 있는지 한번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 알아볼까 하거든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4가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 역세권이고요. 전용 면적 약 40에서 4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성북구 삼선동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 정보를 알려줄 영상 역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성북구 삼성동 4호선 한성대 입구역인데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교통 입지, 녹지 환경, 직주 근접, 개발 호재 등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성북구 삼성동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아주 잘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성북구 삼성동의 부동산 재테크 제가 샅샅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성북구 삼선동은 동쪽으로는 개운산과
남쪽으로는 종로구와 경계를 이루는 낙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행정동입니다. 문화재인 한양도성 및 삼군부 총무당이 있어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문화와 교육 등이 골고루 어우러진 도시 속의 도심입니다. 특히 성북구는 옛 부촌으로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인데요.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선동은 한성대학교와 성신여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교를 끼고 있어 대학생 임대 수요가 많고 주변 대학 상권이 크게 형성돼 있어 꾸준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삼선동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심 중심 속으로 가는 다양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버스 이용 시 15분 내로 서울대병원과 종로, 광화문 업무단지를 도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축소판으로 불리고 있는 성북천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성북천 복원화 사업을 완료한 뒤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북천을 방문하고 있어 지역 가치 상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삼성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택 공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급의 문제는 성북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내 전방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라는 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성북구 삼성동 일대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더욱더 신축 주택의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선동에서 신축 주택을 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CCTV 등 보안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와 옵션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탁 트인 넓은 거실과 여기에 옵션으로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방에는 어떤 가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 쿡탑이나 냉장고 등 제공되는 옵션도 살펴봐야 합니다. 안방의 경우 침대나 장롱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작은 방 또한 내부 크기를 고려함은 물론 어떤 활용이 가능할지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살펴보는 주택의 다용도실에는 드럼 세탁기,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도심 속에서 도심이 주는 편리함과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 성북구 삼성동. 신축 주택의 희소성, 교통이 주는 편리함, 주변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이라는 미래 가치까지 겸비한 성북구 삼성동 지역. 여러분들의 부동산 계획에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영상을 보고 오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말 저희가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서울시에 이제 25개 중에서 아직 저평가돼 있고 소액으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주 개발 가능성이 빠른 지역을 한번 택해봤는데요. 바로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선동 하면 바로 이제 4호선과 6호선이 바로 접해 있는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한성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6호선 보문역까지도 도보권으로 가능한 이런 아주 탁월한 역세권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선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삼선동 하면 바로 이제 종로나 동대문, 시청, 강화문 이런 도심으로 접근성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정일본 직장인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북구 삼선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풍부한 젊은 직장인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까지도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성북구 삼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탁월한 입지에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삼선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선동 하면 바로 인근에
때문에 뭐 이제 풍부한 대학가로 인하여 풍부한 임대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또 삼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뭐 한성대학교나 성심여대나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이런 바로 풍부한 대학가 임대수요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으면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강세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성북구 삼성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그만큼 도심과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주 입지적으로 아주 최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강의 시간에 들었던 내용에 딱 맞는 좀 지역인 것 같아요. 역세권과 숲세권을 가지고 있고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 곳이다라는 지역을 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성북구 하면 이제 전체가 개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삼선동 하면 이제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삼선 1지구, 삼선 2지구, 삼선 3지구, 5지구까지 이제 구역 정리돼 갖고 이제 발빠르게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삼선지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5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2월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되면서 이주비가 나오면서 이 지역의 이주 수요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선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하여 그만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고 아직까지 저평가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가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북구 삼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삼선지구는 뉴타운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바로 앞에 이제 청계천 버금가는 성북청 보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이제 성북천이 개발되면 이런 성북천 전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선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성북청으로 올라가면 바로 낙산공원이나 한양도선 이런 남산까지로 이어지는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녹지 부분에서도 친환경 지역이 바로 성북구 삼선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개발 문제나 녹지 문제나 이런 게 많은 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성북구 삼선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북구 삼선동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은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시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넓은 투룸의 이제 다세대 주택이 있는 지역이 바로 성북구 삼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시세 분석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이제 매매가가 보통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전세로 하면 2억 9천에서 3억까지 예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총 매매가에서 전세를 빼면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실투자금이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과 뉴타운 지역에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바로 이런 소액에 투자 가능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월세 시에는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보증금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은행 대출을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로 매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연금처럼 갈 수도 있고 또한 가격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성북구 삼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뉴타운과 재개발이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바로 소액 투자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고 또한 매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연금처럼 타락할 수 있으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삼성동의 넓은 투룸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북구 삼선동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4호선 역세권이고요. 또 숲세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풍부한 수요까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간단한 포인트를 이제 정리해 보시면 첫째가 이제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젊은 1, 2인 세대는 지하철 교통이 아주 풍부한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삼선동 하면 바로 4호선과 6호선이 바로 도봉권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탁월한 역세권을 갖추고 있고 또한 바로 종로나 시청, 강화문, 동대문 이런 도시로 나가는 교통편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새로 몰려들고 있으면서 그만큼 상승세의 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선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선동 하면 바로 인근에 뭐 이제 한성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대나 뭐 정중간대나 서울대 의과대학교 이런 대학가가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성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 바로 집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선동 하면 바로 이제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하여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삼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선지구 전체가 이제 1지구에서 5지구로 나눠져 있어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교통은 저는 4호선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 시에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소형 평수 투자 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의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첫째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 선택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성북구 삼선동은 이제 바른 개발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소형 평수에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바로 주차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지 직접 이제 현장 방문하셔서 주차 대수나 이런 거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현장 방문하시면 이제 전체적인 건물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건물의 상태,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제 옥상 방수나 이런 환경 문제도 많이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이제 슈퍼나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기반 시설도 잘 되어 있는지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을 잘 답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장 답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오늘은 전영준 이사와 함께 강의도 들어보고요. 투자 지역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594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